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성지송입니다. 2009년에 첫 음반을 내고 지금까지 5개의 정규 음반과 많은 음원들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입니다. 네, 제일 주로 하는 일은요, 강의와 를 섞어서 하는 형식의 렉처 콘서트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힐링음악회, 서양음악사, 명상음악회 등등 많은 종류의 강의가 있고요. 꼭 많은 콘서트를 하고 있고 간간히 성인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학교 앞 신호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신호 위반으로 저희 조수석을 아주 크게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조수석이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만 갔다가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팔 전체가 아예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2주 동안 많은 검사를 한 결과 오른쪽 어깨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예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외상이 없어서 이게 신경이 저절로 회복이 되기도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치의께서 저에게 신경이 회복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음악을 그만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실은 제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하고 맨날 체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지송아,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않겠니? 네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첼로였다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서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화단의 한의원에 다니면서 한 달쯤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너무 어깨 통증이 심하게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원을 다녀봤는데 그게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그냥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요리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식 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바텐더 자격증이라고 또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서비스업 계통에 한 10년 정도 종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카페 캐시어도 하고 매니저도 하고 파티 플래너도 하고 대기업 안내원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정규직을 찾으려고 승무원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거의 첼로는 놓고 있었지만 간간히 조금 연주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고 거의 재기가 불가능한 일이죠. 10년 동안 그랬으면. 근데 제가 정말 서비스업 개통을 하면서 10년쯤 지난 어느 날 진짜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래,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을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까지는 첼로를 다시 할 용기가 없었고 컴퓨터 음악 작곡이 그때 붐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 관련 업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틈틈이 이제 작곡을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첼로 곡들을 작곡한 후에 내가 다시 첼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음악들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두 번째 꿈을 키우게 되었고 어차피 아픈 거 치료받으면서 첼로를 하면서 아파보자 라는 생각으로 2009년에 Light of Mind 마음의 빛이라는 첫 번째 작품집을 내고 그 이후로 많은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음반을 내면 서로 저를 불러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음반을 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음반을 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시는지 조금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음반을 내고 기획사도 없어서 제가 수기로 이렇게 써서 홍보 글을 써서 라디오에도 보내고 TV에도
대학교도 보내고 여러 군데 보내면서 나름 정말 열심히 제 길을 다짐을 했는데 정말 저를 불러주는 무대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절망스러워서 터벅터벅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걷는 거를 좋아해서 악기가 없을 때는 지하철을 자주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지하철 역사 안에 서울 메트로 아티스트 오디션 본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오디션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냥 버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6대1 정도의 오디션에 합격을 하셔서 자리를 배정받아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선릉역에 간이 무대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내가 설 무대만 있으면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지원을 했고요. 처음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니까 이 주민등록증 같은 메트로 아티스트 증을 주시더라고요. 그 증을 가지고 있으면 연주하는 날은 지하철이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게 지하철을 타고 이제 프리패스를 해서 지하철 연주를 하러 갔는데 그 담당자분이 저에게 그 연주비를 안 주시고 모금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커다란 음향 장비하고 정말 산더미 같이 흰 의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면서 사방에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음향 장비 켰는지부터 물어보고 제가 조그만 반주 음악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나름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요라든지 이런 반주 음악을 만들어서 갔었거든요. 그걸 틀고 의자를 세팅하고 이제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거를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만큼 낮술 취하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너는 트로트는 못하냐? 트로트는 좀 해봐라? 뭐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추운 날이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부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추운 날씨여서 제가 연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눈을 감고 한 곡을 끝까지 연주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앞에 한 100여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제 연주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가슴 쿵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어려운 클래식 연주를 못하고 또 좋은 무대에 서지 못할지언정 사람들 마음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연주자가 되었구나. 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 모금함에 모은 모든 돈을 소년소녀 가장 돕는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도소 봉사 연주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무도 하지 않는 서울 버스킹 첼리스트 1호가 되어서 계속 여수 버스킹 페스티벌에도 초청이 돼서 가고 있고 어디든 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